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예법학원 1차 관세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영호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오늘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세법 시험 범위는 당연하게도 이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FTA 특례법이 매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계로는 좀, 관사 1차 시험에서도 가장 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목표는 합격을 해서 관사가 되는 건데, 관사가 됐을 때 이 법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점수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점수만 높이자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서도 관세법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객관식 문제 점수만 높이자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2차까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2차 관세법에서 적용될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관세법 이번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고득점 취득 과목입니다. 이 관세사 1차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물론 관세법도 점점 평균 점수가 좀 내려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제 체감상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장에 결국 들어갔을 땐 가장 할만한 과목이 관세법 과목이 될 겁니다. 결국엔 평균 60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회계학에서 점수를 고득점 맞기 굉장히 어렵고 무형영어에서 맞추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과목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우리 시험 볼 때 1교시 첫 번째 과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관세법에서 충분한 자신감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를 맞닥뜨리면 아는 문제도 좀 당황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험을 치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어도 관세법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긴 그 시험 시간을 좀 여러분들 리듬에 맞게 유리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관세법 과목이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자신감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도 쭉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24학년도 40일에 관세사 1차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됐었는지 분석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담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 어려운 문제랑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법을 중요한 과목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봐주시고 많이 참석을 또 해주셨을 텐데요. 일단 공부 시간은 당연한 얘기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다른 일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업수험생이라고 해서 잠깐 쉬는 시간도 있고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시간 언저리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목이니까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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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하면 12시간.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신 강의를 듣는 것을 포함해서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을 빼고 3시간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하루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보통 강의를 한 번에 3시간씩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은 뭐 빨리 감기로 듣기도 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그게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시간까지, 일단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한 3시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 대신 공부할 때 객관식 점수만 높이는 식으로 준비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우리 1차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특징마다 다르겠지만 관세법에 있어서만큼은 뭐 2차 시험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8월 달 기본 이론 강의 때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돕는 정도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써주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 3시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결국 우리 시험 보면은 2차 시험 보고 나면은 뭐 암기가 다였다, 암기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생으로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죠. 강의를 듣고 처음에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뭐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나머지 부분 암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생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그렇지만 뭐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만 하고 이제 한 귀로 들으면서 슥슥슥 빠져나가면 그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 이제 구체적인 건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장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챙겨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어지는 제도인지 이해하면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시간이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포인트를 좀 더 높일 거예요.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비율을 낮춰서, 암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처음 듣는, 뭐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 다시 뭐 공부를 안타깝게 하시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오늘 수업, 앞으로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실 분들은 태어나서 관세법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와 암기 동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해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재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우리 교재는 제가 우리 법령집을 따로 편집을 해서 수업 목적에 맞게 편집을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나온 25년 시험 대비 교재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교재에는 당연히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겨 있고, 일부 너무 좀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비중이 뭐 나오더라도 어쩌다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한, 그런 뭐 기재사항을 뭐 다 적어라 뭐 이런 것들 대체로 담긴 했지만 정말 마이너한 건 뺐고요. 우리 수험 목적에 적합하게 목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교재를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걸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독하면서 그 목차 구조대로 법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 법에는 순서가 뭐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연관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눈으로 담으면서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교재를 계속해서 회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법령집으로 볼 때 그런 연관된 내용을 찾는 게 또 바쁜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저는 준비를 했으니 기본서를 더 보시는 걸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습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복습 위주의 공부를 꼭 해주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시고 복습 그날 했던 거 1회독만 하셔도 아마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회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이론 때는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그날 했던 거 1회독 하시면서 강의 들었던 거 1회독 하시면서 무슨 내용이었지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었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정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 방향성을 또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세법은 1차, 2차 모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와 연계돼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시면 나중에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이 강의 실제 하는 것과 이 현재 시간과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은 2차 관세법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단순히 그 객관식 문제만 많이 맞자는 느낌보다 충분한 이해 통해서 구조 암기 같이 이루어 주시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객관식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저는 좀 용어 같은 걸 최대한 쉬운 설명을 드리고 현업에 있는 예시를 많이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수험생 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한자어 많이 쓰시고 너무 이제 지식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깊은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수험생 입장인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였지 다시 찾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너무 수험생활을 길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 강의에서는 좀 보완하고 싶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꼭 100% 맞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에 적합한 비유를 든다거나 현업에 있는 사례를 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어 같은 것도 좀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좀 개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수험생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못했어요. 1대1로 선생님들한테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가가는 이런 걸 잘 못했는데 그때 오히려 좀 그런 쑥스러움을 덜고 다가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좀 더 제 수험 기간이 짧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강사가 되면서 수험생분들한테 1대1로 좀 맞춤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 언제든지 제가 제 연락처랑 다 공개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공부 방향성도 좋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해 주셔도 또 좋고 수시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험생마다 처한 배경이 다르고 학습에 대한 습득 이해도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각각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좀 이제 도움드리고 또 거기서 저도 얻은 뭔가 피드백 같은 걸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관세법 1차 강의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부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7월 1일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